안녕하십니까? 소규모 사업장 관리 감독자 여러분. 2026년까지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실행할지 그 구체적인 가이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막막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기반한 7가지 핵심 요소를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충분히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7가지 핵심 요소를 한눈에 보시죠. 경영자 리더십을 시작으로 근로자 참여, 위험 요인 파악, 그리고 제거와 통제, 비상조치와 협력업체 관리, 마지막으로 평가 및 개선까지입니다. 이 과정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순환되는 활동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경영자의 리더십입니다. 방침과 목표를 세우는 것이 출발점이죠. 단순히 문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 사업장 규모에 맞는 예산과 인력을 배정해야 합니다. 판례를 보면 예산과 인력 지원이 부족해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영자가 의지를 보이고 정기안전회의를 직접 주관하는지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경영방침 예시입니다. 근로자의 생명보호가 최우선이다라는 내용을 담아 모든 구성원이 알 수 있게 게시해야 합니다. 목표 설정 시에는 교육 이행률, 위험요인 발굴 건수 같은 구체적인 지표를 활용하세요. 대표이사의 의지가 담긴 서명이 들어간 방침 하나가 현장의 안전 문화를 바꿉니다. 목표를 세웠다면 추진 계획이 필요합니다. 예산과 인력 계획을 매년 편성해서 문서화하셔야 합니다. 특히 법적으로 요구되는 2인 2일조 작업이나 신호수 배치와 같은 사항은 반드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갖춰져야 실질적인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작동하게 됩니다. 업무 담당자의 역할 분담입니다. 공장장이나 현장 소장은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로서 총괄하고 부서장인 관리 감독자는 현장에서 근로자를 직접 지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임명장을 통해 업무를 명확히 부여하는 것입니다. 누가 무엇을 책임질지 확실히 정해야 안전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조직 구성 예시입니다. 대표이사를 정점으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배치되고 각 생산부서의 팀장들이 관리감독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장 근로자까지 이 체계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조직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소통 구조를 만드십시오. 두 번째는 근로자의 참여입니다.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근로자입니다. 거창한 회의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매일 5분에서 10분 정도 진행하는 TBM, 즉 작업 전 안전 점검 회의를 꾸준히 운영해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근로자의 참여와 정보 공유가 매우 활발해집니다. 근로자 참여 문화를 만들기 위한 활동들입니다. 안전표 공모나 사고 사례 공유도 좋고, 특히 하반기에는 전 직원이 참여하는 안전 강조 주간을 운영해 보세요. 현장에서 위험 요소를 직접 제안하고 채택된 제안에는 작은 인센티브를 주면 근로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안전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세 번째, 위험 요인 파악입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서류로만 찾지 마십시오. 관리 감독자가 현장을 순회 점검하고 근로자 인터뷰를 통해 실제 위험을 찾아야 합니다. 아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기록하고 원인을 조사하는 절차를 꼭 만드십시오. 현장의 목소리에 답이 있습니다. 위험 요인을 파악할 때는 사고 조사 보고서나 기계 설비 설명서, 안전교육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세요. 특히 기계 설비를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할 때 작업 방법이 바뀔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때마다 반드시 위험 요인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네 번째, 위험 요인의 제거와 통제입니다. 파악된 위험은 그냥 두지 말고 우선순위를 정해 조치하십시오. 가장 좋은 대책은 위험 자체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대체하고 공학적으로 격리하거나 관리적 조치를 취하세요. 개인 보호구 착용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이 순서를 꼭 기억하십시오. 위험 기계 기구 목록을 만들어 관리하십시오. 프레스, 크레인, 압력용기 등은 정기 검사가 필수입니다. 또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이라면 물질안전보건자료, 즉 MSDS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대처 방법을 작업자가 충분히 알고 있는지 매번 확인하십시오. 위험요인 통제 대책 예시입니다. 건설 현장이라면 계고부에 덮개를 씌우고 끼임 위험이 있다면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는 시기죠. 이렇게 대책을 수립한 후에는 연간 교육 계획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꾸준히 교육해야 합니다. 효과가 큰 대책부터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십시오. 다섯 번째, 비상조치 계획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죠.
화재, 누출, 붕괴 등 우리 현장에 맞는 시나리오를 만들고 정기적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만약 위험 상황이 감지되면 현장 근로자가 즉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십시오. 대피 요령을 모두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화재 대응 시나리오 예시입니다. 화재를 발견하면 경보를 울리고 30초 내에 초기 진화를 시도합니다. 안 되면 즉시 대피하고 119에 신고해야 하죠. 이런 단계별 행동 요령을 비상 연락망과 함께 현장에 게시하고 수시로 숙지할 수 있도록 훈련하셔야 합니다. 6번째, 도급과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입니다.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근로자도 보호해야 합니다. 수급업체를 선정할 때부터 안전 능력을 평가하고 계약서에 안전비용과 기간을 충분히 반영하십시오. 원청과 수급업체가 정기적으로 안전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협력업체 수준평가 예시입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지, 작업계획은 안전한지를 점검표를 통해 평가하십시오. 도급비용을 정할 때 안전관리비를 충분히 포함하는 것은 원청의 의무입니다. 서로 협력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공동의 이익입니다. 7번째, 평가 및 개선입니다. 안전보건 활동은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고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목표 대비 실적이 어떤지, 내규대로 운영되는지 차체 감사를 실시하고 발견된 문제점은 다음 계획에 반드시 반영하십시오. 이 순환이 안전체계를 탄탄하게 만듭니다. 성과평가 예시입니다. 정해진 계획대로 활동했는지, 예산은 적절히 썼는지 꼼꼼히 기록하십시오. 만약 계획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를 파악해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평가는 우리 회사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실전 로드맵입니다. 전체 7단계가 너무 방대하다면 위험성 평가부터 시작하십시오. 준비하고 파악하고 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세워 실행하는 4단계 과정만 제대로 해도 현장은 훨씬 안전해집니다. 위험성 평가는 2026년부터 미실시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지금부터 습관하셔야 합니다. 혼자 하기 힘드시다면 정부의 무료 컨설팅을 활용하십시오. 전문가가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 5회 정도 체계 구축을 도와드립니다. 컨설팅을 받으면 안전시설 개선 재정 지원이나 융자 신청 시 우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 포털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십시오. 체크리스트입니다. 우리 사업장의 이 7가지 항목 중 갖춰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체크해 보십시오. 하나라도 빠진 게 있다면 해당 단계로 돌아가 보완하십시오. 안전은 완벽함보다는 빠진 것을 하나씩 채워가는 과정입니다. 결론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완벽해야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경영자가 관심을 가지고 근로자와 소통하며 위험을 하나씩 줄여가는 과정 자체가 시작입니다. 첫 항목부터 오늘 당장 실행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직원과 회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을 보시죠. 7단계를 순서대로 꼭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급한 위험 요인부터 처리하십시오.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정부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서류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안전 절차가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사업장을 응원합니다.